무릎 꿇고 이 상태에서 고양이처럼 등을 쫙 들었다가 소처럼 올라갔다가 내리고, 이런 캣 카우 자세가 코어 운동에 좋고요. 허리 통증의 한 80%에서 거의 90%는 에서 온다. 어떻게 이 허리 통증을 관리할 것이냐. 누워서 하는 허리 통증 스트레칭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얼마나 자주 찾느냐. 2023년 통계를 한번 볼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2023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은 분들이요, 970만 명이 넘어요. 진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한 4명, 5명 중에 1명은 허리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가 많냐면 40대에서 60대 사이가 많아요. 여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았고요. 질환별로 보면은 우리 보통 이게 심평원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질병 코드를 좀 봐야 되는데, 요통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M545라는 그 요통 코드를 가지고 봤더니 한 550만 명 정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진료 본 분도 한 32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엉덩이하고 다리가 땡기는 좌골신경통으로 진료받은 분들이 한 80만 명 되고요. 정말 많은 숫자고, 우리나라 국민의 한 5명 중에 1명은 1년 동안 허리 아파서 병원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을 그냥 방치를 했다. 방치하는 거 좋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허리가 삐끗해서 아팠어요. 에이, 며칠 쉬고 놔두면 괜찮겠지. 이게 3주, 4주 넘어가면 우리가 만성 요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되면 이거는 조금 심각한 걸로 봐야 되고, 근데 급성 요통을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이게 만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성이 되게 되면 이게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게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결국에 1년, 2년이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허리 통증인데 나중에는 이게 질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제일 무서운 게 허리 디스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디스크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래. 한 번 걸리면 평생 고생한대,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게 허리 디스크가 한 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요통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허리 디스크, 더 나아가서 허리 협착증, 나중에는 이 전방전이증이라든가 이런 허리 척추 불안정증이 생기면 결국에는 이게 허리를 나사 못을 박아서 허리를 고정하는 이런 수술이 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환으로 이완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허리 통증을 방치를 하면, 예를 들어 내 옆구리가 허리가 아프다. 근데 이게 똑바로 앉으면 여기가 아파서 내가 살짝 이렇게 해야 좀 편안하다. 이렇게 하고 한 3개월 살았어요. 이거 허리 그대로 굳어요. 내 체형이 달라져요. 자세가 나빠지면 처음에는 허리만 문제가 됐는데, 자, 이 상태로 3개월 살았어요?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죠. 뒷목도 아프기 시작을 해요. 결국에 목 디스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두통이 생기죠. 그럼 골반 틀어졌죠? 골반 틀어지면서 걸을 때 무릎에 부담이 많아지니까 무릎 아프기 시작하고, 전신 관절염, 전신 통증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통증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허리 통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일단 원인부터 좀 찾아보면요, 처음 허리 통증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비특이적인 허리 통증, 비특이적이라는 건 원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냥 나 허리 아파, 이런 거에 주된 원인이 근육이었다라는 게 흔합니다. 그 허리에는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있잖아요. 이 근육이 이 척추 사이에 쫙 붙어 있고, 그 사이에는 흔히 얘기하는 코어 근육이라는 코어 근육이 쫙 붙어 있어요. 이 근육들이 과도한 사용이라든가 어떤 무리한 동작에 의해서 근육이 손상이 되고, 근육 긴장이 오래되게 되면 이게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허리 통증의 한 80%에서 거의 90%는 근육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근육통을 방치하고 오래되면 얘가 질병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게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죠. 디스크는 물론 허리 통증도 유발을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른다는 거예요. 다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 이제 전기 오듯이 다리 아래쪽으로 방사통이라고 불리는 통증이 쭉쭉 내려갑니다. 더 심해지면 다리가 이제 발목이라든가 발가락이 힘이 좀 빠지는 마비 증상까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디스크라든가 이런 질병이 오래되면 주변의 인대들이 약해지면서 인대가 두꺼워져요. 그러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거든요. 이거를 좁아진다 해서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이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관이 좁아지니까 내려갈 수 있는 이 용량이 작아져요. 그러면 오래 걷지를 못해요. 처음에 걸을 때는 별 증상이 없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한 100m, 200m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엉덩이가 빠질 듯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파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신경학적 파행 이렇게 불러요. 이 파행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오래 못 걷잖아요. 처음에는 한 1km까지는 걸어요. 1km 정도 걷는 거는 뭐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 더 심해지면 500m, 나중에 100m도 못 걸어요. 100m 걷다가 쉬고 100m 걷다가 쉬고 이러면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을 내 두 다리로 갈 수 없다는 건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게 생기면 허리 통증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어떤 원인이 없는데 그냥 허리가 아프다. 그럼 여러분 자세 체크해야 됩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허리 아픈 경우 많아요. 의자에 앉을 때 막 꾸부정하게 앉는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하는 이런 자세 불균형들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허리 통증을 관리할 것이냐. 처음부터 막 수술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뭐 근육 때문에 아픈 경우가 제일 많다 그랬고 자세가 좋지 않아서 아픈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생활 습관, 그러니까 자세 교정과 생활 습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허리를 제대로 펴고 있는지, 어깨 높이는 괜찮은지, 의자에 앉을 때 너무 뒤로 이렇게 기대지는 않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가 되게 안 좋거든요. 허리를 좀 펴고 어깨를 펴고 앉아야 돼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 허리 뒤쪽에 쿠션 같은 거 대서 허리가 이렇게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앉아주는 게 되게 허리 건강에 좋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을 좀 해주는 거죠. 스트레칭을 해주고서 근육을 좀 말랑말랑하게 늘려주고, 그 다음에 운동요법을 통해서 근육 강화를 해주고요. 세 번째로 그래도 좀 아프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냥 먹는 약, 진통제 아니면 근육 이완제 이런 거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어도 되고요. 약 먹고 만약에 병원까지 갔으면 뭐 물리치료 할 수 있고요. 도수치료 하면 되게 도움돼요. 허리 아플 때 도수치료 진짜 도움됩니다. 나는 뭐 주사 맞고 이런 거 너무 무서워요. 이런 분들은 도수치료 꼭 받아보세요. 어쨌든 도수치료는 굉장히 허리 통증에 좋은 효과를 보이니까 도수치료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래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환자분들이 뼈 주사라는 걸 많이 맞았어요. 뼈 주사 맞으면 뭐 허리 아플 때 직방입니다. 바로 막 걷지도 못하던 분들이 막 뛰어다녀요. 딱 맞으면 허리 아픈 게 싹 가시니까. 요즘엔 잘 안 놓죠. 왜냐면 환자분들이 그 뼈 주사에 대한 부작용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주사 놓을 때 환자분들이 꼭 물어봐요. 이거 뼈 주사 아니죠?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놔드리는데, 뼈 주사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할 때는 맞는 게 좋아요. 진짜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고 이럴 때는 맞으면 훨씬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뼈 주사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너무 자주 맞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뼈 주사라는 게 결국에 스테로이드 주사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여러 번 맞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첫 번째로 체중이 증가가 되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가 확 올라가요. 당뇨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뼈 주사라고 불리는 게 뼈가 좀 약해진다 이래서 뼈 주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골다공증 유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간 맞게 되면 뭐 무혈성 괴사라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서 많이 맞고 장기간 맞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너무 아플 때 한 번씩 맞는 거는 그거만큼 좋은 주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 치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좋은 약물들이 많이 나왔죠. 많이 개발이 됐죠. 이 스테로이드 주사와 효과는 거의 비슷하면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그런 주사들도 많이 개발이 됐으니까 병원에서 허리 주사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된다, 아니면 허리에 디스크가 뻥 터져서, 아니면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다리에 마비가 오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수술도 옛날에는 그냥 맨눈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리는 한 번 수술하면 큰일 난다, 수술하면 이제 제대로 못 걸어,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요즘에는 다 현미경 보고 수술하거나 내시경 보고 수술하거든요. 내시경이나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1cm짜리가 이만하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확대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정말 미세한 조작으로 수술을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결과가 나쁘거나 이렇지 않고 결과가 좋으니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라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코어 근육 운동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코어 근육 운동, 대표적인 거 알려드릴 건데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고양이 소 자세, 그러니까 캣 카우 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무릎 꿇고 이 상태에서 고양이처럼 등을 쫙 들었다가 소처럼
올리고 올라갔다가 내리고, 이런 캣 카우 자세가 코어 운동에 좋고요. 두 번째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를 들어주는 거죠. 5초 정도 버티고 내려오고, 5초 정도 버티고 내려오고, 15회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버드독. 한쪽 팔을 들고 반대쪽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반대쪽 팔도 들고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플랭크 운동은 워낙 유명하죠. 이렇게 팔꿈치로 지지하고 버티는 플랭크 운동도 있고요. 아니면 손바닥으로 지지를 하고 버티는 플랭크 운동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데드버그. 데드버그는 죽은 벌레란 뜻이잖아요. 죽은 벌레가 이렇게 보통 누워있죠. 자, 이게 시작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쭉 펴주고 제자리, 펴주고 제자리. 마지막 여섯 번째가 맥킨지 신전 운동. 처음에 팔꿈치를 대고 허리를 신전시켜 주고요. 여기서 적응이 되면 완전히 팔을 펴고 허리를 신전시켜 주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허리 통증 완화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생겼다? 요거는 좀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쫙 온다. 그거는 뭔가 신경을 건드리고 있거나 어딘가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운동을 좀 중단을 하고 통증이 가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동작 위주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어떤 반동을 이용하거나 너무 빠르게 운동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디스크라는 게 우리 척추뼈 사이사이에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빨리 비틀거나 빨리 움직이다가 오히려 인대 손상이 되고 안에 물렁뼈가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운동을 할 때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대신에 느리게 하지만 정확하게,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해야만 부상을 줄일 수가 있고, 반동을 이용해서 확 꺾는 건 좋지는 않아요. 자, 세 번째,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운동할 때 자세가 삐뚤어진 채로 운동 열심히 해봤자 그 삐뚤어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운동할 때는 누가 옆에서 같이 봐주던가 아니면 거울 앞에서 내가 운동을 해서 자세가 좋은지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네 번째로는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죠. 막 운동해야 되니까 지금 빨리 해야지 하고 막 100% 능력을 발휘해서 운동하지 말고, 운동 전에 어느 정도 몸을 좀 풀어주고 운동 끝나고도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풀어주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는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치 한 번에 다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 내서 꾸준하게 해주신다면 허리 건강 챙기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내가 어디가 아픈가에 따라서 운동 종류를 선택해서 내가 골반 쪽이 아프다? 그럼 엉덩이 쪽 운동하고, 허리가 아프다? 허리 쪽 운동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통증 운동을 꾸준히 할 때 좋은 변화가 일어나죠. 일단 아픈 게 좀 줄어들고, 두 번째로 척추의 코어 근육이 좋아지니까 지지력이 좋아지니까요. 허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골반이나 무릎, 발목 통증까지도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몸이 좀 예뻐집니다. 허리 운동 열심히 하면 우리 몸의 중심, 코어가 잡히기 때문에 자세 자체가 되게 예뻐지고 옷 입을 때도 태가 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유연성이 좋아지죠. 우리가 척추나 이 햄스트링이나 척추 쪽이 너무 뻣뻣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운동을 통해서 유연성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근육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 개선이에요. 근육이 이렇게 짜면서 순환이 좋아지고 림프 순환도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체 부종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정서적인 거죠. 정신적인 거.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가벼워지고 허리 아픈 게 없어지니까 사회생활 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니까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많고요.
논문을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이느냐 그런 걸 연구한 논문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면 만성요통에 대한 얘기예요. 만성요통이 있는 분들한테 근력 운동하고 필라테스 같은 걸 시켰대요. 그랬더니 어떤 효과를 봤냐면 요추 안정화 운동 그룹,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신 분들, 코어 운동이죠. 요추 안정화 운동을 한 그룹하고 필라테스 운동을 한 그룹 모두에서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가동 범위가 향상됐다. 이거 유연성이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근육의 기능이 개선되고 근력 증가가 나타나는데 두 그룹 모두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고, 두 그룹 비교했을 때는 기능 장애가 감소되는 거는 필라테스가 조금 더 좋았다. 또 근력 운동이 또 좋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둘 다 비슷하지만 필라테스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 요통이 있을 때 열심히 운동한다면 통증도 줄어들고 가동 범위도 좋아지고 기능이 개선되면서 어떤 정서적인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올바른 자세. 먼저 앉을 때 자세는요, 허리를 등받이에 이렇게 바로 딱 붙여서 앉는 것보다는 살짝 띄워서 여기다 쿠션 하나 대는 게 좋아요. 여기다 이렇게 그런 제품도 팔아요. 의자에다 이렇게 대는 쿠션. 왜냐면 우리 허리는 약간 이렇게 배가 좀 나와서 C자 모양을 유지하는 게 허리 건강에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쿠션 같은 걸 딱 대서 허리를 이렇게 딱 세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이렇게 꾸부정. 소파에 이렇게 푹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꾸부정하고 있는 게 이게 제일 안 좋은 자세니까 앉을 때는 어느 정도 허리에 쿠션을 주자. 그리고 서 있을 때는 우리 귀가 어깨 라인에 요렇게 딱 떨어지도록 이렇게 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서고 골반도 경사가 너무 전방 경사나 후방 경사는 좋지 않고 뉴트럴한 중립을 좀 잡는 게 좋습니다. 편안하게 딱 섰을 때 배에 살짝 힘주고 서 있는 게 우리 골반의 적절한 중립을 잡는 거예요. 누웠을 때 잠잘 때는요, 엎드려 자는 건 좀 피해 주세요.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옆으로 누울 땐 다리 사이에 베개 하나 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척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엎드려 자는 자세는요, 이게 고개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좀 방해하기도 하고 척추가 틀어진 채로 잠을 자니까 별로 허리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물건을 들 때, 무거운 물건 들 때 그냥 허리 힘으로 확 들면 안 됩니다. 스쿼트 하듯이 하체 힘으로 물건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물건 들 때 허리 부상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자세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를 망치는 자세,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는 뭐냐면요, 아까 잠깐 소개하긴 했지만 이렇게 꾸부정한 거, 이렇게 소파에 팍 파묻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 자세 안 좋고, 그 다음에 물건 들 때 허리 힘으로 드는 거, 엎드려 자는 거, 이거 안 좋다 그랬고, 다리 꼬는 자세도 허리에 별로 좋지 않아요. 다리 꼬는 게 편하다. 그 골반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골반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짝다리 짚는 거, 이것도 그냥 잠깐 짝다리 짚는 거야 뭐 별 문제 안 되겠지만, 한쪽 골반만 탁 빼가지고 계속 이렇게 짝다리 짚는 자세를 오래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짝다리 짚는 것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노년에도 할 수 있는 무릎 관절에 무리 없는 근력 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노화와 근육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육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움직이는 장기예요. 그리고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존력에 굉장히 밀접한 지표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낙상이라든가 골절 위험이 줄어들고요. 활동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립생활이 훨씬 용이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육이라는 건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에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소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근육이라는 게 우리 몸의 대사에 대한 엔진이기 때문에 근육에서 어떤 혈당 조절의 역할도 크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체온 유지라든가 면역력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은. 근데 이런 근육이라는 게 마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40대가 넘어가면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쭉 조사를 해보면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1%씩 근육이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70대가 되면 40대랑 비교해서 한 30%에서 40%의 근육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나 하체 근육은 더 빨리 없어져요.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걸음 걸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걷다가 이 균형이 잘 안 잡히면 넘어지는 것도 생기게 되고, 노인분들 중에 낙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낙상에 의해서 어디 뭐 골절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건강 수명이 확 줄어들고 노년에 누워서 지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근육이 중요하다. 그러면 근육이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감소증 때문에 넘어지고
골절이 되고 그것 때문에 누워있고 그럼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넘어져서 만약에 고관절이 다쳤다 그러면 1년 이내에 사망률이 한 20%, 30%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근육이 하는 역할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뇌 건강하고 되게 밀접해요. 우리 뇌는요 쓸데없는 거 안 하려 그래요. 우리 뇌가 쓰는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쓰는 거의 한 5분의 1 정도를 뇌가 쓰거든요. 굉장히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잘 안 하려 그래요.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 그냥 퇴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근육을 안 움직이면 근육을 움직일 때 쓰는 뇌세포들 있잖아요. 그 뇌세포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을 안 썼을 뿐인데 이 뇌 노화, 그러니까 치매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은 이런 뇌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준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의 차이는 무언가 설명드리면 걷기 운동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근력 운동은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이고 걷기 운동이라는 거 뭐 걷는 거 뭐 빠르게 걷기 뭐 이 정도인데 물론 걷는 게 심폐지구력 향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력을 유지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걷기 운동이 근육을 어느 정도 그냥 유지시키거나 심장 기능을 좀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근육을 키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40세 이후에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더 빨리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근육을 더 생성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걷기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걷기를 물론 유산소 운동으로 좋지만 근력 운동,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어떤 중량을 조절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만 허벅지의 근육이 좀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야 넘어지는 것 같은 낙상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만 할 때는 걷기 유산소 운동만 하는 거는 기초 체력만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만 근육량이 증가할 수가 있고 하체 힘이 빠지는 거를 좀 막아줄 수가 있고 넘어지거나 낙상 위험 같은 것도 줄어들 수가 있고 허벅지 근육이 좋아져야 뭐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 걷기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릎 통증. 무릎 통증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가? 가장 흔한 거는 관절염이에요. 무릎이 아픈 50% 이상의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절염이라는 거 우리 무릎을 쓰다 보면 연골이 이렇게 서로 맞닿잖아요. 연골이 뼈랑 이렇게 맞닿으면서 그것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연골이 좀 깎여 나가기도 하고 마찰 때문에 좀 붓기도 하고 그 사이에 염증 세포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관절염 때문에 무릎 아픈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반월상 연골이라고 또 무릎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연골판이 좀 손상이 되면서 찢어지면서 무릎 통증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 또 원인이 무릎 주변에 붙어 있는 힘줄, 뭐 인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무릎뼈 앞에가 아픈 경우, 무릎 앞쪽 아픈 경우 많잖아요. 무릎 앞쪽은 이제 슬개건염이라고 슬개골 앞쪽에 붙어 있는 힘줄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힘줄이나 인대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잘 생기고요. 그 외에는 정렬의 문제, O자 다리라든가 X자 다리라든가 이런 다리를 갖고 있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쉽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연골이 좀 약한 경우, 연골 연화증 이런 게 있어도 무릎 통증이 생길 거고요. 드문 경우지만 뭐 염증성 질환으로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통풍 이런 것도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릎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법 중에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훈련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대표적으로는 스쿼트가 있죠. 스쿼트라는 게 어깨 넓이를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스쿼트잖아요.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스쿼트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때는 뒤에 벽에 기댄 상태에서 스쿼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릎을 이렇게 90도까지 굽히는 게 어려운 분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한 15도 정도만 굽혀도 좋습니다. 스쿼트를 통해서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을 훈련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무릎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브릿지 운동인데요. 브릿지 운동은 이렇게 엉덩이를 드는 거죠. 조금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로 브릿지 운동하는 걸 해보세요. 세 번째로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상체를 숙여서 이 근육을 늘어나게 하는데 이때 허리가 이렇게 숙여진다면 효과가 없겠죠? 오히려 허리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엉덩이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야 적절하게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엉덩이 통증의 주요 원인과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원인은 엉덩이, 그러니까 고관절이죠. 엉덩이에는 근육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상근이라는 근육이죠. 피리포르미스라는 근육, 이상근. 이 엉덩이랑 넓적다리를 붙여주는 그런 근육인데 그 근육 밑으로 좌골신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좌골신경이 압박당하면서 엉덩이 주변이 아픈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하고, 요즘은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용어보다는 신부둔부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이상근 때문에 아프다기보단 그 주변에 다른 구조물이 함께 쭉 모아서 통칭해서 그냥 신부둔부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아픈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넘어지거나 운동하면서 근육을 다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 엉덩이가 아픈 경우가 보통 앉아 있을 때 많이 아프거든요. 그냥 서서 움직이거나 걸을 때는 멀쩡한데 앉을 때만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검사를 자세히 해보면 좌골신경 주변으로 좌골신경을 감싸고 있는데 섬유화된 띠 같은 게 쫙 묶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좌골신경이 있으면 어서 섬유가 거기를 꽉 목 조르듯이 꽉 조여서 그것 때문에 아픈 경우, 이런 섬유화 아니면 종양이나 낭종, 물혹 같은 거죠. 물혹이 또 주변 엉덩이 주변을 눌러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통칭해서 우리가 신부둔부 증후군 아니면 엉덩이 통증이라고 하고요. 주요 증상은 앉을 때 통증입니다. 시팅 페인. 이렇게 엉덩이 아픈 분들은 걸을 땐 별로 아프다고 안 하세요. 시팅 페인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엉덩이 통증을 예방하는 스트레칭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둔부 증후군, 우리 흔히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쪽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가 아파서 오래 못 앉는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고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리를요, 의자 위에다가 90도로 꺾어주고 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허리 딱 펴고 버팁니다. 30초. 자, 반대쪽도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엉덩이가 늘어나는 걸 느끼게 쫙 늘려줍니다. 30초. 자, 마지막은 이렇게 발바닥을 붙이고요. 나비 모양으로 골반을 나비가 날갯짓 하듯이 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해 주신다면 엉덩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법과 식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노년기에는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흡수력이 떨어지고요. 또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섬세한 전략을 짜야 돼요. 60대 이후부터는 단백질 소화와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먹기가 싫어요.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으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먹기 편한 걸 먹기 시작해요. 내가 먹었을 때 소화 잘 안 되는 거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영양 흡수가 불균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단백질이라는 거는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되고요. 한 끼에 그래도 10에서 20g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세 끼 기준으로 하루에 한 60g 정도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년기에 식사 전략을 짤 때는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하고 중간에 뭐 간식 같은 거 먹는다고 할 때 전략을 좀 짜면 아침에는 좀 흡수가 빠르게 될 수 있는 거, 그런 단백질 위주로 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계란 한 2개에다가 두유,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거 해서 아침 식사하시는 게 좋고, 점심 때는 그냥 식사하시면서 여기에다가도 단백질을 조금 넣기는 해야죠. 그래서 점심 때는 잡곡밥 먹으면서 여기다가 생선이라든가 닭가슴살 이런 거, 나물 같이 이렇게 드시고요. 세 번째, 간식 먹을 때는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간식은 스낵 같은 거 중에 좀 고단백 스낵, 예를 들어 단백질 쉐이크 아니면 요거트, 삶은 달걀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녁엔 좀 부담 없는 걸 드시는 게 좋아요. 부담 없이 근육을 보충할 수 있는 거, 두부, 그다음에 된장국, 계란찜 요 정도 드시면 아주 섬세하게 소화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년기에 이런 근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단백질, 어떤 식품을 먹는 게 좋냐, 몇 가지 그냥 쭉 설명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걀 먹기 편하잖아요. 두부가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소화도 좀 시키기 편하니까 두부나 콩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고요. 생선하고 닭가슴살이 저지방에다가 고단백 식품이거든요. 그것도 도움 될 거고, 유제품, 견과류 이런 것도 좋아요. 바나나, 그다음에 생선은 이제 등푸른 생선. 이 중에 제일 먹기 편한 거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도 중간에 간식으로 한 번씩 드시면 노년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단백질 보충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허리 아픈 거, 뭐 무릎 아픈 거, 엉덩이 아픈 거, 발바닥 아픈 거 이런 어떤 통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 습관하고 자세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특히나 어떤 생활 습관과 자세 그리고 식습관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고칠 때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온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려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주사, 약 먹고 수술하고 이거는 정말 병이 많이 진행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병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수술이나 주사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또 재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운동법도 알려드렸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영상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저장해 놓으셨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 보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이라는 거는 그냥 참고 견딘다고 그냥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증을 절대 참지 마시고 괜히 놔뒀다가 만성으로 되면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때 빨리 내가 문제가 뭔지를 체크를 해서 교정을 해주시고, 그래도 잘 안 된다면 빨리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원인을 찾고 그거를 교정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정말 통증 없는 진짜 활기찬 어떤 일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어요. 50대 이후 모르면 안 되는 건강 지식 한상이라는 책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실천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한층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